맨 처음에 봤을 때 가끔씩 약간 그냥 볼멘 소리를 했던 것 같긴 해. 아 내가? 이렇게 또 요런 느낌이었어. 너 뭐까지 하고 나온 거지 회사에서? 전 차장. 차장? 회사 생활 팁을 드릴 게 없는 게 사실 회사마다 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대호 되게 형 저 말 아직 안 끝났어. 이사님의 덕목. 사원들의 말을 끊지 마라. 알았어. 아니 여자친구인데 라면을 먹고 가라고요? 라면까지 뭐하러 먹어? 라면이 없네. 형수님! 자, 아는 형수 야외편 작업실을 벗어나 편입니다. 오늘 친한 동생을 집에 초대를 해갖고 날씨도 좋고 옥상에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더우니까 나름 보양도 될 수 있는 장어 구워 먹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초벌된 장어를 사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장어 4마리 주문 가능할까요? 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손은 복분자인데 타는 거 나왔거든? 근데 오랜만에 배워요. 그러네. 아니 김 선생님. 어디니? 저 지금 건물 밑에 도착했어요. 아 그래? 여기 무슨 카페 같은데 앞에 내 테이블 꼬리? 왔어? 네. 아니 그릇이 덜그럭거리는 소리 들으니까 요즘인가? 요집이었어. 요집이었어. 고생했다 오늘아. 아니. 장어를 구워볼까?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뭐 먹을까 하다가 장어를 사왔어. 저 안 그래도 형님이 딱 물어봤을 때 어. 또 여름 되면은 게장어 먹잖아요. 개짱 큰 거. 네, 어. 그래가지고 장어 생각이 났었는데 그래? 장어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다. 좋았어. 도련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보고 왔어요. 보고 왔어? 네. 일단 이걸 올려야겠다. 와. 후후. 예스. 나이스. 어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복분자 좋아하니? 저 주종 잘 안 다려요. 그지? 네. 어우 복분자도 진짜 오랜만이다. 복분자랑 소주랑 섞어서 먹으면 좋죠. 꽤 많이 들어가겠다. 오케이. 이거 2개, 소주 2개, 복분자 하나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아저씨요 그럼. 아저씨지. 그래. 컵에다가 얼음을 넣고 이 집이라서 이렇게 팬분들이 보내주신 옛날부터 있던 잔들이 있어요. 이렇게. 굿즈 연예인. 아니 팬분들 선물로 준 건데. 이거 디케이팅 된 거죠? 오. 아, 감사합니다. 오, 맛있다. 나이스. 좋아요. 딱 좋은데? 너무 달지도 않고. 오케이. 형님은 이제 이사예요, 이사. 회사에서 이사는 임원인 거잖아요, 그죠? 뭐 부럽네. 너 뭐까지 하고 나온 거지 회사에서? 전 차장. 차장? 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계속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프리가 됐고 맞아요. 나는 사실 계속 계약직이었는데 맞네. 직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월급이라는 거를 지금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고 있지. 그럼 오늘 서로 인터뷰하면 되겠네. 직장인이 된 느낌 같은 거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종합소득세 낼 준비는 됐어? 마음의 준비는 돼 있니? 그냥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회사 다닐 때는 그냥 따박따박 그냥 클릭만 몇 번 하면 그냥 세금 다 들어가고 그냥 끝나가거든요.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세무사 아시는 분 좀 있어요? 나는 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같은 세무서를 너무 오래 쓰고 있지. 아 진짜요? 나 근데 작년이랑 올해랑 연속으로 모범 납세자에 선정되었어.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이게 정산되는 시스템이
직장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직장은 그냥 한 달 일하고 한 달 일한 걸 받잖아요. 그렇지. 근데 나와서 보니까 그때그때 일한 것들이 그때그때 정산이 안 되고 나중에 되니까. 결과값이 나온 다음에 맞아, 이제 맞아, 예, 맞아, 그렇게 맞아. 되니까 이게 막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한테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면 되니까 그렇죠. 이게 뭐 작년 올해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번 게 올해 들어왔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년에 그 세금이 합산이 돼서 나가는 거지. 한번 드셔보실까요? 뜨끈할 때 한번 먹어봐요. 잘 먹겠습니다. 꼬리로 추정되는 이 아이를 손님에게 또 그럼 또 제가 손님이니까. 그리고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좋네. 우리 옛날에 세네갈 갔을 때 응. 그때 찍었던 사진들 같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다 어디 있을까? 그 이제 코이카하고 MBC하고 이제 협업을 한 그렇지.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코이카의 꿈. 꿈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 연예인도 이하연 누나도 가셨었고 맞아요. 나랑 데이비도 데이비도 갔었고 그다음에 MBC에서는 초롱이랑 김초롱 맞아요. 아나운서랑 저랑 김대화 아나운서랑 둘이 당시에 왔어. 그때 완전 신인이었지 너네. 거의 그 신입 완전 신입. 완전 신입 아나운서였고 뭐 횟수로 치면야 처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거의 해외 촬영 처음 할 때였는데 형 맨 처음에 봤을 때 뭐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안 하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되게 열심히 했던 나? 열심히 했지.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이건 왜곡이 됐을 수도 있는데 가끔씩 약간 그냥 볼멘 소리를 했던 것 같긴 해. 내가? 왜냐면 해외 촬영 가면 형님 힘들잖아요. 잠깐 쉬는 시간을 주거나 이러면 이제 형님 이제 그러니까 일단 나무에 이렇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돗자리 이런 데서 이렇게 꺼. 이런 느낌이었어. 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할 때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엄청 열심히 했는데 계속 막 시멘트 비비고 막 맞아요.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한 3, 4일 만에 학교 하나를 세워야 되는 거야. 나 그때 거기서 막 원주민들이 해주는 레게 머리하고 막 그랬었잖아. 맞아요. 그 레게 머리인데 머리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사진 있어. 그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맞아. 원주민. 거기 원주민 분들이 이렇게 막 따줬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 이 사람들도 가발로 따는구나라는 걸. 아, 그랬어요? 어. 형 머리가 아니었어요? 야, 내 머리가 그렇게 길어? 그랬나? 이렇게 나 완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진짜 웃겼던 게 그 가발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 아, 그거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닦는 그렇지. 거. 아. 그러니까 거기 그 현지인들도 다 그걸로 하는 거야. 한국 가발이 최고라고 막 그때. 맞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모질이 되게 좋다고. 맞아. 그때만 해도 근데 대호가 진짜 이런 애인 줄 몰랐어. 나 대호한테도 얘기했었어요. 그냥 네가 그때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너무 좋아했었을 것 같은데 그때 같이 갔던 아나운서 친구는 내가 결혼식 축가를 하고 걔는 지금 애가 둘이에요. 초등학생일 텐데. 아닌가? 그죠. 그지? 잘 살아요. 우리는 여력지. 그래도 지금 우리는 결혼하고 있는 중 아닌가요? 형님 비혼이에요? 아니. 아니잖아요. 결혼해 나가는 중이죠. 멋있는 말이다. 왜 그 말씀 하셔가지고 갑자기 입맛 떨어지죠? 이게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갖고. 난 네가 제일 독특한 캐릭터라고 생각해. 어쨌든 그 프리를 선언한 아나운서들 중에서. 근데 나중에 내가 방송 나오는 걸 보면서 우와 얘가 이런 또라이였단 말이야. 이거 보면서 내가 너무 팬이 돼버린 거지. 근데 그랬다가 방송 나가가지고 보고. 근데 넌 그런 애가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지난 10수년을 그냥 이렇게 직장생활 하듯이 그렇지 쭉, 직장생활 네, 하듯이 하고 온 거예요. 그다음에 뭐 방송을 했겠지만 거기서도 그냥 이런 그 어떤 진짜가 아닌 사회적인 가면의 톤으로 살았던 거란 말이야. 그렇죠. 뭐 그것 또한 저의 모습이긴 한데 그냥 그거 이상의 뭔가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쭉 그냥 효율적으로 일하는 그런 어떤 직장인의 삶을 그냥 그래. 살아왔던 거죠. 저에게 이제 선택지가 주어진 거죠. 그렇지. 너 지금 앞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뭘 할래? 그 약간 기로가 나타난 거예요. 뭐 가족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갈등을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저 혼자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나이 때 결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여기를 선택하면 뭔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나름의 재미는 있겠다.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죠? 맞아. 지금 아니면 또 못하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인터뷰가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 정도로 막 심지어는 저 동네에 길 가다가 갑자기 저를 누가 딱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네 사는 저기 뭐 기자분이에요. 기자분이 저희 동네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날 줄 몰랐다고 인터뷰 좀 해달라고. 인터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같은 얘기를 인터뷰가 100번이면 같은 얘기 100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어보시는 분들 한 번씩 여쭤보시는 그렇지. 거니까 어느 순간 짜증이. 너무 일도 힘들고 막 뭔가 굉장히 막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분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말인데 저한테 사람들이 대호 씨처럼 사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인계가 딱 차가지고 빵 터진 거예요. 뭐라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그럼 기자님은 어떻게 사세요? 이랬던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막 나가라고 막 야, 프리선언 해도 되겠나 막 이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 아예 없었고 오히려 내가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하지? 집을 공개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쵸. 이제 와서 사람들이 그냥 재밌게 보는 건 보는 건데 내 삶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재미있다부터 시작해서 뭐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이걸 계속 물어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막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따지듯이 막. 근데 알죠. 딱 물어보는 말 뱉고 나서 식은땀이 쫙 올라오면서 야 이거는 조졌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저 퇴사할 때 국장님인데 그때 담당 이제 부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차미영 부장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저 이제 인터뷰는 안 하고 싶다. 왜냐면 저도 이제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하니까 뭔가 이것도 기자님한테도 아닌 것 같고 저도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부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다 이해한다. 왜냐면 갑자기 이제 관심 받고 네 성향도 아니까 다 이해하는데 대부분의 기자님들은 너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너한테 인터뷰를 요청하는 거지 기자분들은 관심이 없으면 너한테 인터뷰 요청을 절대 하지 않는다. 그 기자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네가 막 좋고 이럴 때 너의 기사도 많이 써주지만 너를 진심으로 만났던 기자들은 너가 힘들 때 너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봐주고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기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약간 너무 약간 내 스트레스에 자격지심이었나 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저는 들어오는 그 인터뷰들은 다 진짜 정말 성심성의껏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내가 막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이 최근까지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갈 때 됐네 뭐 이러다 나가겠지. 막 그거 자체가 신경이 안 쓰였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기획사에서 예를 들어 보통 5년, 7년 막 이렇게 계약하잖아. 그러면 한 5년 동안 큰 성과가 없다가 나가기 직전에 터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인터뷰를 막 하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맞아요. 이렇게 됐는데 회사 옮기실 건가요? 막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 거지. 맞아요. 형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기분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움찔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욱 씨가 이런 아나운서가 MBC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움찔하는 거야. 내가 지금 14년을 일했는데 그렇지. 지금 나한테 뭐랬는지 알아? 케일 씨 왜 그동안 얼굴 없는 거 같은 거 하셨어? 무슨 소리야? 방송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맞아요. 처음에 왼쪽 맞아. 가슴으로 방송을 8주인가 12주인가를 했어. 안 쉬고. 맞아. 근데 얼굴 없는 가수를 왜 했냐?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제가 자격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못 알아줘. 이제 와서 많은 것처럼 하나. 네. 그러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너랑 나랑은 되게 다른 진짜 완전 반대의 삶을 산 거다. 한 사람은 직장 생활하다가 자유롭게 이제 프리를 선언했고 자유로운 이게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다시 직장 생활을 들어왔고 약간 요 결이 한번 생각해봄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뭐 선후배 간에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거 이런 것들 없어요? 이사님이랑 후배들이 그런 거 어렵지 후배들이. 처음부터 이사라. 사실 태어날 때부터 이사한 거 아니에요? 사원들의 말이 좀 고충을 이상한데. 아니 그러니까 직장생활 팁 좀. 이사님께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이사님들은 항상 겸손하면 돼. 이사님들은 항상 겸손하고. 왜냐? 우리 회사의 이사님들이나 사장님들은 비행기다. 비행기? 비행기면 비행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연료래요, 연료. 연료인데 연료라는 게 이륙할 때 절반 이상을 다 쓴대요.
그래서 오, 그런 생각 안 해봤다. 우리 그치, 회사에 제일 있는 큰 힘이 필요하다니까. 그때. 회사에서 정말 몸을 태워가지고 일하는 연료 같은 사원들을 정말 잘해줘야 돼요. 의리의리하고 막 이렇게 큰 동체 막 아삼팔공 막 이런 비행기 있으면 뭐예요? 연료 없으면 못 날아갑니다. 그러네. 네. 연료를 갈아. 회사 생활 팁을 드릴 게 없는 게 사실 회사마다 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대호 되게 형님 저 말 아직 안 끝나가지고 이사님의 덕목 사원들의 말을 끊지 마라. 알았어. 사원들의 이사님들은 귀가 커져야 된다. 우리 이사님들은 귀가 커져야 된다. 귀 되게 큰데. 근데 이제 워낙 회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시니까 이제 사원들한테 해줄 얘기도 많고 그리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해주기도 하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사님들은 그냥 당연하지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뭔가 이제 리액션도 있고 이제 잘 챙겨야 된다 이거죠. 많이 해주시겠지. 저 디오님 좀 섭외해주세요. 이러면 알았어. 해주세요. 이러면 알았어. 그냥 형님 아시요? 열심히 하는 거야. 아 맞아요 맞아. 열심히 하는 거야. 너 쉴 때 뭐 하냐 지금? 이제는 연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 아 그럼 이제 내가 너한테 해줄 얘기들이 생긴다. 다 네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계획할 수 없는 삶이 이제 너한테 다가올 거란 말이야. 아저 이거 진짜 요 최근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인 생활을 할 때는 휴가가 있잖아. 오히려 더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일들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 맞아. 예를 들어 뭐 예년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한 번씩 갔다면 맞아. 야, 올해 8월달에 어디 뭐 동남아 어디 놀러 가자. 음. 그거 너 약속 못 잡을 걸? 맞아요. 못 잡아. 잡을 수가 없지. 왜? 그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생기지도 않은 일인데 그래. 못 잡아. 그냥 혼자 근데 그게 뭐냐면 잠깐만 이게 먼저 나와. 지금 그 생각을 왜 하냐면 그때 들어오는 일을 놓치기가 싫은 거야. 맞아요. 있지도 않은 일을. 맞아요. 난 어느 순간부터 약속이라는 걸 안 잡았거든. 저 요즘에 그래요. 응. 차라리 그냥 뭐 그때 이거 연락돼서 하면 만나는 맞아. 거지. 맞아. 그 다음부터는 난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10년 넘게 번개가 좋고 일단 계획한 술자리도 안 잡아. 맞아요. 그냥 나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때 되면 갈게. 난 없다고 생각해. 뭐 늦더라도 간다거나 뭐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맞아요. 내가 약속을 하지 너무 미안해지니까 그거를 깨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결국은 친구들한테 미안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지. 근데 내용을 얘기하면 이해는 하겠지만 맞아. 그런 게 반복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잘 안 돼. 친구들이 나한테 이제 연락을 안 해. 맞아요. 응. 맞아요. 나한테 뭘 하자고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형수는 못 가니까. 어차피.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면 나름의 또 상처도 받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들어온 일을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걸 놓쳤다고 아쉬워하면 안 된다라는 걸 나중에 조금 받아들이게 될 거야. 형님이 아까 회사 얘기할 때는 완전 애기였는데 어떻게 제가 요즘에 자세가 좀 편하다. 갖고 있는 생각을 너무나 진짜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맞아요. 그게 고민이에요 요즘에 진짜. 그러니까 그게 아마 데꼬볶고 하겠지. 근데 지금은 당연히 너는 또 시기적으로도 일을 더 많이 하고 해야 싶을 될 때기도 시기, 하고 지금은 뭔가 여유를 네. 찾을 때는 아니지. 맞아요. 너 형제 너랑 동생이랑 둘인가? 맞아요. 둘 다 안 했고 안 했죠. 잔소리 안 하셔? 지금은 포기까지는 아니시겠지만 제 인생을 좀 더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도 생각이 있겠지. 한동안은 그러면 좀 세게 압박이 있을 때가 있었어? 그럼요. 30 중반 때는 그러니까 앉으면 그 얘기 하시는 거 있죠. 앉으면. 그러니까 눈만 마주치면 하시는. 너 그러면 이제 뭐 딴 게 아니야. 그냥 그 뒤에 뭐가 이어질 줄 아는 거야. 오랜만에 양평을 가잖아요. 그러면 뭐 밥은 먹었니? 막 밥을 해주죠. 막 하다가 그 약간 톤이 바뀌어. 너 이러면 그 얘기야. 근데 너 그럼 이거 먹다가 너 그러면 잘 먹습니다. 배불러. 아니 너는 왜 가끔이었잖아. 나도 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니까. 진짜 근데 그런 어쩔 수 없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길진 않은데 제 기억에도 거의 한 2, 3년간은 진짜 계속.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천천히 하라고 말씀을 가끔씩 하는. 나 혼자 산다 당분간 나가야 되니까. 그러네. 그렇지. 얼른 갔다가 돌싱포맨 나가면 되죠.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잘했다 싶어요, 형님.
할 게 많으니까. 아직 갈 길이 있어.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나중에 또 슈돌 컨텐츠의 노예. 방송의 노예. 그냥 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대요. 부담 가지지 말고 주변에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해도 이제는 나 예전에 지방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아버지가 티켓을 좀 넉넉히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야. 네. 누구 드리게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오셔서 보시겠대.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아버지 오셔서 보셨어. 끝나고 대기실에 아버지 인사를 하러 오셨는데 친구분 손녀를 이렇게 딱 안고 들어오시는데 무언의 가장 큰 압박이었어. 아빠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그냥 아버지가 그냥. 근데 사실 부모님이 손주를 원한다고 해서 내가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 아 그럼요. 그거는 어렵죠. 이따금씩은 그냥 그런 그림을 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뭔가 내가 결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왜일까라는 질문을 몇 번씩 던져봤을 때 그런 그림. 그 다음에 어쩌면 나이에 어울리는 삶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쵸. 공부도 할 때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삶이 되게 만족하셔서 사실 연애에도 별로 생각 없으시죠?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저는 또 그것 때문에 뭐 또 연애를 또 해봐야지. 그럼 나 어떻게 해봐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거 자체가 좀 좋지 않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네가 그랬잖아 아까.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사는 게 그렇게 독특해? 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 네. 예전에 연애를 빗대 생각해보면 그때도 너는 지금처럼 살았을 거 아니야. 거의 뭐 다른 게 달라진 게 거의 없죠. 그치.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런 성향, 너의 그런 성향을 모르던 친구들이랑 만났을 거 아니야? 연애를 만날 땐 하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 연애를 하면서 너가 어떤 애인지 알게 됐겠지. 어떤 어떤 독특함이 있는지. 알고 만나진 않았을 거야. 아니야. 알고 만났는데 생각보다 더했던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네. 그거를 거의 알고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알고 하는 거잖아. 요 정도 보여주고 연애를 하면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제가 그 예전에 저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그 난도도 좀 약간 낮아지긴 했어요. 약간. 아, 옛날이 더 심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주량도 좀 약간 줄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 고집도 좀 약간 줄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지금 캐주얼해진 상태다. 지금 약간 노말 너무. 노말 상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 그렇군. 노말 기준인데 옛날에 전성기 때가 궁금하다. 전성기 때가. 근데 너의 지금 정보가 많이 사람들한테 노출이 된 상황이니까 그걸 알고 다가온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되면 좀 재밌을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드디어 찾았다 내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아싸 응. 가는 거죠. 가정하고 근데 그게 지금 여자친구인 거잖아. 아니 여자친구인데 라면을 먹고 가라고요? 라면까지 뭐하러 먹어? 이랬을 때 라면 먹고 가려고 그랬다고 들어왔는데 내가 먼저 뒤져보고 라면이 없네. 뭐야 형님? 방금 너무 느끼했어. 라면이 없네. 라면이 없. 이게 밸런스 게임이에요? 그렇지. 너무 쉬운데? 뭔데? 당연히 육체적인 거죠. 근데 결국에는 몸이 간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연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육체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계속 잔상이 남을 것 같아요. 겪어본 적 있어? 예? 겪어본 적 있어? 아니, 그럼 나는 이런 만약의 게임이 하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겪어봐야 알아. 아니 이거 밸런스 게임이잖아요, 이사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건데 둘 다 X지. 근데 아니 이사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겠죠. 너무 싫어 이런 게. 절대 여기서 안 되는 좀 골치 아프게 해볼게. 용서는 어떤 게 용서니? 헤어지지 않고 그럼 사귀는 거. 헤어지지 않고 사귀는 거. 그 전이랑 똑같이? 라는 전제를 달아야 돼. 그러니까 만날 수 있냐 없냐는 거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느냐 만날 수 없느냐 물어봤더니 네. 만나는데 전과 똑같이라고 얘기했잖아. 만날 수 있느냐. 이게 그러면 전제가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다른 다음 사람한테 문제 주세요. 돌아섰어. 패스. 다른 패스. 사람한테 돌아섰어. 정신적인 바람이야. 정신적 바람인데 나한테 돌아온 거야? 아니면 가 있는 상태로 계속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지금 헤어지자는 말 왼쪽 가슴이 너무 달라도 가슴이 있는
나 심장마비. 정확하게 얘기해. 뭘 질문하는지 알고 하란 말이야. 아, 저는 여행 가기 정도? 그거 된다. 밸런스니까. 둘이 가는 건데. 밸런스니까. 아, 전 남친이랑 술 마시게 두는 거보다 모르는 남자랑 이사님, 밸런스니까. 밸런스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그게 나을 것 같아? 둘 다 아니 그 밸런스니까 이제 둘 다 아니지만 둘 중에 그나마. 그나마. 넌 너무 싫어 이런 질문. 정말 너무 싫다. 전 남친이랑 술 마시고 연락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연락 안 돼?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건 전 남친이랑 술 먹고 연락이 안 되는 건 이건 이별 사유지. 근데 전 남친이랑 술을 먹었어. 연락 돼. 그러면 난 1박 2일 여행 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그냥 왜냐하면 그 전 남친이랑 뭐 정리가 안 된 게 있을 수 있고 전 남친 만나서 밥 먹을 건데 술도 한잔 할 것 같아.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러면 1박 2일 여행을 보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친의 전 여친과 결혼. 저는 두 경우가 다 있는데. 우와 진짜로? 그럼요. 절친은 아니었어. 근데 내가 아는 친구였지. 그거 하나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건 너무 다르지. 절친이랑 그냥 아는 사람인 거랑 너무 다르지. 네.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이제 두고 봤을 때,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두 개가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까 비교해 봤을 때는, 요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남자의 여자의 그런 어떤 이성 간의 그런 견해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후자가 좀 더 낫지 않나. 만약에 이제 내가 기준이라면. 어쨌든 저는 이제 제 사랑을 찾은 거잖아요. 근데 다른 경우는 이제 제 사랑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제가 제 사랑인 게 더 나은 거죠. 그렇지. 어쨌든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 거니까. 그렇죠. 해서 결혼하는 거니까. 그게 낫겠다. 형님. 오, 드디어 일찍. 답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는 없겠지. 있다니까 형님 방금 전에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절친이잖아. 절친.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가 절친이니까. 근데 그 맞아요, 가운데 근데, 만약에 예. 내가 그걸 결혼을 한다면 맞아. 그만큼 사랑하니까 결혼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사랑인 게 더 나은 거죠.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더 해줘. 네. 하나만 더. 한 번 더. 질문충이네. 한 번 더. 내가 장난컨대 대한민국 한 9할의 남자들은 겪어본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여자친구와 친구들과 엄청나게 친구 관계가 좋은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난 너 이제 너 친구들이랑 노는 거 싫어. 나 이제 나랑만 만나. 이런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난 답이 나왔어. 형님 먼저 말씀하세요. 난 무조건 전자야. 그러니까 연락 사람들과 사적으로 연락을 많이 하는 게 나아. 왜냐면 그건 내가 내 친구들을 컨트롤하면 되잖아. 근데 여자친구가 내 친구들을 싫어하고 내가 내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잖아. 그건 가스라이팅. 나를 고립시키는 거야. 내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고 자기만 보게 하고. 그러니까 저도 아까 살짝 고민했던 게 왜냐면 사실 크게 싸웠던 경우가 딱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막 친구들이랑 막 놀고 막 이런 거 좋아하니까 여자친구가 그런 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이별의 아픔이 너무 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좋아하는 친구들도 좀 약간 떨궈내야, 내가 정리를 해야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지 않나, 막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었던 거예요. 난 맞아. 맞아. 나도 그랬던 적 있어. 그래서 아까도 순간 들었을 때 친구들이랑 그냥 아예 연락을 안 하더라도 사랑을 만나야 되나, 이 순간 들었던 거예요. 이 생각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멈칫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사실 저는 형 생각에 동의하거든요. 형 생각 동의하는데 여자친구가 내 친구들이랑 친할 수 있잖아. 그건 도움되는 부분이 있거든. 음. 근데 여자친구가 내 친구들을 싫어하잖아. 그럼 1도 도움이 되는 게 없어. 그냥 내 삶이 피폐해져. 지난 사람들이 제 친구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도가 과해서 그랬던 거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정도가 과했다라는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제가 이제 잘못한 거니까, 뭐 그건 이제 잘못한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지니까 더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사실 요 시간대가 딱 좋은데 맞아. 짧지. 금방 져.
저 이제 저 동대문 사단이라고 제 친구들 단톡방이 너 그 있어요. 그 보라색 티셔츠 아니야? 맞아요. 티셔츠 단체 티 나 맞춰가지고. 너무 팬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단톡방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는 야 너 어디야? 너 뭐 어디 뭐 미팅 갈래? 뭐 술 먹을래? 뭐 예쁘냐? 예쁘냐? 막 이런 거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야 나 뭐 면접 오늘 간다. 나 떨어졌다. 뭐 나 됐다. 뭐 축하한다. 술 한잔 하자. 요게 좀 지나고 나서 나 결혼한다. 어쩐다. 나 여자친구 생겼다. 무슨 일인지 알 것 같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나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 우리 애기 사진 계속 올라오고 어느 순간부터 제 카톡이 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가 안 올.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나는 읽기만 하는 거지. 그런 시간들이 쭉 오더라고 그냥. 이제 걔네는 근데 애들 고등학교 대학교 보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진짜 자유를 얻겠지. 그게 너무 배가 아파요. 하지만 저는 늦었으니까 부럽진 않지만 배는 부럽진 않아요. 아프다. 너무 배가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선택하지 않을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예, 아직까지는 선택할 수도 있는 삶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기 선택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저에게 쏟아붓는 뭔가 집중포화와 융단 폭격이 그렇지. 배가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친구들한테 카운터를 매겼지 맨날. 그 친구들이 너 이러다 외롭다 나중에 어떡할래? 너 결국은 너 독거노인과 나중에 그냥 고독사 한다 막 이런 얘기 하면 내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진짜 끝까지 혼자 산다면 괜찮은 실버타운을 내 돈 주고 들어가서 고독사 할 일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지만 너는 너 애가 몇 살이라고? 그러면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야. 그러면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넌 앞으로 네 아이들이랑 연락할 시간이 6학년이 8년 남았어. 그 8년 동안 네 아들이랑 모든 삶을 끝내고 결국 너는 네 와이프와 아이한테 버림받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전화하게 술 한잔 사달라고. 왜냐하면 너 돈도 없으니까 다 털리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진짜일 것 두려운 게 저희의 대화를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는 심지어 장어까지 먹고 둘이서 하지만 우린 알고 있어. 너희들이 두려워할 걸 알고 있지. 우리는 너무 신나거든. 왜냐면 내 옆방은 형이 거거든. 형님 좋은 데 가실 거죠? 그럼 저도 난 따라가겠습니다. 난 실버타운을 차리는 게 목표야. 저는 분양권 싸게 하나. 밸런스 게임 더 안 해요? 끝났어?